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글을 주셨는데 커뮤니티 글들을 쭉 보니 아크님의 이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이렇게 쭉 인간적으로 예의 있게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하셨군요. 아크님도 그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애쓰시니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지 않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남겨드린 댓글이 이거였어요. 작가가 자신을 이르면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날 공격하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글을 남겨드렸어요. 일단은 이제 이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자고요. 유진스 사건은 한쪽의 의견으로는 유진스를 홀대하여 수납 사장시키려 한다. 곧 하이브는 이것을 위해 엄플하고 있다예요. 상대 측의 의견은. 그리고 또 한쪽의 의견은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한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엄플을 하고 있고 아이돌마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많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 제가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됐던 계기는 아이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바이럴을 심하게 일으키는 어른들의 보조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비판했죠. 어른들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냈어요. 이게 제가 유진스 사건에 처음 발을 디뎠던 거예요. 이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밥 먹다가 핸드폰 찍냐? 그래서 보냐? 그랬으면 진정성을 보였을 거 아니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어도 진정성은 보였겠죠. 그랬으면 제가 이 사건에 물려 들어와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 오히려 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죠. 저 정도 되는 아이돌이라면 게시판에다 글을 써도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어도 충분히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찍고 원본 삭제된 상태에서 바이럴은 싹 일으켜졌어요. 어른들이 도와서.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저는 유진스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그런 메시지들, 미래 세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들은 냈어요.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 앞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내오는 과정에서 유진스 건이 보였고, 그때 제가 메시지를 냈던 거죠. 제가 저거 너무 바이럴을 크게 일으키면서 어른들이 도와서 어른들이 바이럴을 꼭 일으키겠다는 듯이 그 행위를 저는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또 커라고 하는 친구가 댓글을 막 달면서 이 사람한테 싸우고 저 사람한테 싸우고 저한테 막 하고 이런 모욕들을 막 아무렇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로 보여서 제가 그 친구를 훈계하면서 영상을 찍었죠. 그때 대충 새벽 4시였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 싶지 않은가라고 하는 저의 일관적인 패턴이에요. 새벽 4시에 찍었어요. 그 영상을. 저 친구한테 훈계하는 영상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도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후에 저 민희진 씨 측을 응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편하게 하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불편한 심정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아이돌의 팬들이 아이돌한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저 국회로 보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부당함, 아이돌한테 어울리는 무대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무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이 국회를 나가지 않았어도 하이브의 내부 문건은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저만큼 준비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돌이 여기서 어차피 지금 하이브에 이 정도까지 하이브 내부 자료가 나왔으면 아이돌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지.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는 정당한 메시지였죠.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다급해 보인다는 거죠. 저 아이들이 영상을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보내고 국회에 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또 아이돌이 국회에서 증언을 섰던 그날 국회의원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사회의 어른인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주장에 부딪히는 사안에서 한쪽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쪽은 무시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안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줬죠. 그걸 저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행위가 저 국회의원들한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실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돌을 대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당일에 특권이 만들어졌던 그 특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국회의 건의가 이뤘던 것에 관련해서 제가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사과를 요구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다 21일 날 아이돌 팬클럽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듣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8시간 만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팬클럽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사안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고소, 주가 민희진 씨와 유진스죠. 보가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팀 버니지죠. 그 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대리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상호 간의 주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의견을 실어서 보냈어요. 그걸 비판을 했죠. 대리 고소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러면 공격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였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 저런 팬클럽들의 행위가 저는 옳지 않게 보였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저 보소한다는 저 팬클럽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그 정도의 사회적인 의견을 던지는 저와 제 채널을 고소하기 위해서 제 활동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구독자님에 의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었고, 그래서 한 3, 4일에 걸쳐서 어렵게 그 사실을 증명을 했죠. 팀 버니즈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 채널에 와서 그런 모욕적인 글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 형태를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식의 것들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도 그때 같이 실어보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이브의 내부 문건은 엑스파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관음의 문제다. 관음의 문제라는 건 계속 이렇게 뭐 보게 되는 거잖아. 그게 경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형태로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한테는 모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관음으로 그렇게 받아보는 걸 기업 경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같이 보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 이것도 인권의 문제이면 바꿔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형태가 갖춰진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고 대중의 언론을 막는 행위예요. 우리한테 반대되는 의견은 내지 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두 개, 하나의 인권의 문제고 하나는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언론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저한테는 곱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블랙리스트에 되고 좌표 등록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있는데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블랙리스트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채널에 가서 제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건 모욕행위다. 지금 제 채널을 모욕하시는 거냐.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저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채널이.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한테 의견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달아주면서 이건 독재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상호 간의 의견도 나눴고, 그 과정에서 또 작은 조롱도 제가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저는 저쪽 채널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땠는지 배제가 됐어요. 그 배제가 되고 나서 제가 이미 블랙리스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리스트에서 빠진 채널로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쉴 수 있었어요. 한 4일 만에 쉬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쪽 채널에서 제 리스트가 다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그쪽에서 내부 조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빼고 올리고 하는 게 채 하루도 안 되는, 딱 한 번 잠자고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겨우 쉬었던 사람이. 그리고 이를 통한 자풀 공격으로 저는 지금도 다양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조롱성 댓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뉴진스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뉴진스 사태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던 건 맞죠. 비판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뉴진스 아이돌인 경우가 없었어요. 뉴진스 아이돌에 관련해서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피프티 사건에서 저 나갔던 친구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하고 똑같아요. 그건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기록으로 남겼어요. 사회적인 비판, 어른들의 모습, 어른들의 행위, 어른들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그게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만들까에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판조차도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되고 자포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자, 21일 날 팀 버니즈에서 악성 게시물을 고소를 하고 레카 채널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성 게시물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